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반려견의 산책에 대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반려견의 산책을 자주 시켜주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보호자가 바쁘거나 게으르다는 이유만으로 산책 횟수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9가지의 선물을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늘리고 수명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1. 보호자와 함께 행동하며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신뢰감이 형성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려견은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신뢰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긴장감을 버리고 휴식을 취하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평소 안정감 있는 생활을 통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신뢰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를 발산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반려견은 인간과 함께 좁은 실내에서 살게 되면서 인내를 강요당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좁은 방에서 홀로 집을 지키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좁은 방에서 사는 것이다 보니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외부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쇄가 되므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는 역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3. 산책을 통한 질병을 예방합니다. 산책을 하게 되면 근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탈장 등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들 중에는 집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반려견은 보통 정해진 장소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실외 배변을 하는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을 경우 방광염이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에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산책 코스를 바꿔주세요. 반려견의 산책 코스를 바꾸어주는 것도 반려견의 뇌 자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산책은 매일 하기 때문에 항상 유사하고 익숙한 경로로만 다니기보다는 새로운 코스로 새로운 방법으로 산책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일정한 방향으로 산책을 다니셨다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산책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또는 전혀 다녀보지 않던 길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새로운 길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냄새, 풍경, 볼거리, 공기 등도 반려견의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일부러 좁은 골목길을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암튼 새로운 경로의 산책은 반려견의 뇌를 자극하기에 좋기 때문에 반려견의 뇌 활성화를 위해서 산책 코스의 변화를 시켜주세요. 5. 운동 부족 해소입니다. 반려견은 본래 특성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사람들에 의해 실내에서 생활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활동만으로는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반려견은 허리가 약한 동물입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노화, 노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책을 통해 운동 부족을 해소시켜주시고 근력을 높여주세요. 만약 반려견이 보호자의 주위를 맴돌거나 보호자를 따라다니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운동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6.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종류의 반려견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에 좋다는 기능성 사료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등 반려견에게 최적화된 제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반려견들이 비만이 되어가고 있기에 산책을 통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연히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췌장염, 심혈관 질환 등 기대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반려견이 비만이라면 사료를 바꾸고 양을 조절해 주시고 간식 역시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놀이, 운동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7. 사회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부 산책을 다니다 보면 다른 반려견 친구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품종끼리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견은 집단 활동에 익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반려견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콘크리트의 발톱 갈아내기입니다. 발톱과 수명이 무슨 연관이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 발톱은 반려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톱이 깨지거나 하면 통증도 심하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책을 통해 지면과의 마찰로 반려견의 발에도 자극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반려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죠. 9. 태양빛을 통한 비타민 생성입니다. 반려견은 하루 종일 빛을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운 여름에도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시키기도 합니다. 산책을 통해 일광욕을 시켜주게 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일광욕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반려견 산책이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9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안정감을 경험. 2. 스트레스 발산. 3. 질병 예방. 4. 산책 코스 변경. 5. 운동 부족 해소. 6. 다이어트 효과. 7. 사회성 높이는 계기. 8. 발톱 갈아내기. 9. 비타민 D 생성. 산책이 반려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좁은 실내,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반려견과 하루 몇 분, 몇 회 정도의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산책 횟수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신지요? 반려견에게는 사랑하는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을 어떤 이유로든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반려견의 건강과 직결될 것입니다. 언제나 반려견과 함께 즐겁고 꾸준한 산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